안녕하세요.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 정보현입니다. 제가 맛동산에 게스트로 나온 양희관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저는 이제 수년 동안 각 금융권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도 부동산 관련된 자산 운용사에서 부동산 투자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군요. 뭐 일반 분들보다는 뭐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작년 여름쯤에 네. 청약 관련돼서 한번 맛동산 빛내주셨는데 그거 반응 꽤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김효선 전문가까지 해서 정책 바뀌면서 일단 민감해서 나가진 않았지만 그때 찍었던 지역들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한번 날카로운 인사이트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주제는 경기도 김포시의 풍무동입니다. 풍무동 안에서도 프로지오! 예전에 저희가 김포 고촌 거기서도 이제 캐슬 파밀리에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 뭐 한양수자인 한양수자인 네, 이쪽은 저희가 한번 또 말씀 쭉 한번 드렸었는데 네. 거기 못지않게 쭉 풍무동 프루지오 뭐 이쪽이 또 김포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서울 서쪽에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금 풍무 프루지오 갑자기 여기를 뭐 사실 이제 김포가 이제 고천부터 해가지고 풍무동, 뭐 사우동, 뭐 걸포부터 해서 운양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더 들어가면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저번에 고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고촌의 대장주였던 뭐 캐슬앤 파밀에 대해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고촌읍 다음에 있는 풍무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지 않아서 네네 제가 좀 아쉬워서 내용 설명을 더 해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장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또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또 김포는 또 세세하게 또 잘 알고 계시셔서 오늘 이제 풍무 프로지오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물로 점점 더 서쪽으로 가면서 또 재차 출연을 해주신다는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풍무 프로지오에 대해서 전체적인 숲부터 하나씩 좀 좁혀가는 게 순서상 날 것 같긴 한데 풍무동이 김포에서 좀 차지하는 입지랄까? 지역 내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풍무동의 위치 자체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따지면 풍무역이 있습니다. 고천역 다음에 풍무역에 위치를 해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이 9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하고 나서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풍무동 자체를 보면 풍무역을 나오면 남쪽으로 이제 풍무 프리지오 1차, 풍무 센트럴 프리지오, 또 이제 풍무 프리지오 2차라고도 많이들 칭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장주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이제 검단까지 가는 지역의 풍무동이 상당히 큰 지역에 소위 5년 내외의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풍무동 지역 내에서도 서울이랑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김포분들 플러스 서울에 있는 강서구라든가 경기도 쪽에 있는 뭐 부천이라든가 인천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풍무동에 있는 푸르지오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위치가 고촌 지나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웰컴 투 김포 같은 이렇게 딱 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김포 들어가는 문 같은 네네. 거 통과하자마자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아파트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무동에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가시성도 좋고 실수요자라든가 투자자들한테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요게 그 세대 수라든지 이런 사이즈는 좀 어떻게 돼요? 되게 지도상에서 차지하는 면적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풍무 프루지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대수로 따지면 약 한 2,700세대 정도 소위 대형 메가급의 아파트 단지로 볼 수 있고요. 1단지와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이제 2단지를 합치면 한 5,000세대가 넘는데 그 정도 사이즈면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실의 엘리트 그런 정도의 파크리오나 뭐 5, 6천 세대 이렇게 엄청 크네요 진짜. 풍무 프루지오의 가장 특장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대다수 사이즈가 뭐 최소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대다수 다 1,000세대 이상급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풍무 프루지오 1차 그리고 센트럴 프루지오 따지면 한 5,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제가 풍무 프루지오를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은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풍무 프루지오가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논밭이 네. 쫙 펼쳐져 있습니다. 풍무 프루지오 쪽에서 북쪽으로 오면 향산일 힐스테이트가 보이고요. 그 전에 펼쳐져 있는 평야들. 평야들이 네네. 풍무 프루지오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
풍무 역세권 개발 지구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수년 전부터 사업 지형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포시 의견으로는 아마 올해 6월이나 8월 달에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아마 풍무 역세권 개발의 아파트들이 한 수천 세대들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풍무 푸르지오 1차와 2차 아파트의 이 지역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넣듯이 황활한 논밭에 아파트와 뭐 대학교와 뭐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넓게 개발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풍무역 주변으로는 역세권으로만 거의 아파트 한 10,000세대에서 한 15,000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면 서울 지역에 10,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요번에 분양 앞두고 있는 뭐 둔촌주공 예, 둔촌 정도 주공. 거의 9,510세대 헬리오시티 그렇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헬로시티보다 더 넓은 땅에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생길 거고 둔촌중 아파트 정도의 크기나 그 이상의 아파트 규모가 이제 풍무역 주변으로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개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아직은 먼 미래이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대강의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확하게 지하철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풍무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더블 역세권이 그럼 난리 될 나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만 하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개발 계획 발표를 하더라도 뭐 향후 뭐 빨라봐야 한 8년, 10년 뒤에 5호선이 뭐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서울에 있는 5호선이 김포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대 수도 많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시세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평당 분양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네. 최근에 호가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실거래가로 말씀드리면 한 대략 약 한 평당 1,500만 원 정도. 분양했을 때 분양가들은 뭐 당시 뭐 평당 뭐 900만 원 내외 수준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분양 시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김포 골드라인 개통 이후에는 실수요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 매매 호가는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략 한 뭐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에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세는 일단 풍무 푸르지오 1차 기준으로 말씀을 1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풍무 푸르지오 2차 소위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네. 1차보다는 분양을 2년 뒤에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높았어요. 분양가가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그 편차는 1차와 2차 아파트에 현재 호가도 그 정도 편차는 나고 있습니다. 5천 정도? 네,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20평대 아파트는 4억 원대 30평대 아파트는 5억 원대 그 안에서 대다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아파트 동이라든가 호수마다 호가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진짜 장차 엄청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엄청 진짜 커지겠어요. 현재 김포 지역이 뭐 모든 지역 자체가 현재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저 아는 지인도 마곡에 이제 LG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마곡 지역이 아파트들이 대다수 10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LTV가 40% 비율이 나오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대출 비율도 LTV가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소위 서울의 전세로 살 돈으로 김포의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를 살면 은행에 이자만 줘서 은행만 좋은 역할인 거고 내 그렇지. 자산 가치는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거주도 만족을 충분히 하면서 이런 풍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추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5호선 연장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개발 호재가 입혀지면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지 않을까. 뭐 앞에 풍무역도 있고 뭐 서울에서 가깝다고는 하지만 여의도나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장이 답이 있어요. 인장.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일단은 인장이 메인이
것 같고요. 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 그래서 제가 풍무 푸르지오 후문에서 풍무역에서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여의도역까지 가는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하게 도어투도어로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오, 괜찮다. 네. 그리고 뭐 업무 지역 중에 하나인 뭐 서울역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서울역도 제가 지하철을 이용을 해보니까 뭐 도어투도어로 한 45분 정도에서 한 50분 정도 50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그 일대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네. 크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 마곡 쪽이면 뭐 더할 나위 없겠네요. 더. 마곡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골드라인에서 코 막 닿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닿죠. 네. 그러면 서울 웬만한 데보다 그런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더 뭐 나쁘지 않네요, 훨씬. 네, 접근성은 충분히 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 골드라인이 수차례 연기되다가 작년 9월달에 이제 개통이 됐던 게 상당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곡의 마곡 업무지구가 LG 사이언스밸리부터 해가지고 업무 시설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00%로 따지면 업무 시설이 한 5-60%밖에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향후 한 3년 이내에 나머지 40%의 소위 사옥이라든가 네. 업무 시설들이 3년 이내에 다 입주를 할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마곡이라든가 뭐 그 일대 주변도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유력하게 아마 고촌, 그쵸. 풍무 김포지 뭐. 해서 그 안쪽에 있는 신도시까지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음. 업무 지역하고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뭐 투자 및 실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추려보니 네. 저는 풍무에서도 풍무 푸르지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풍무 푸르지오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풍무 센트럴베까지 네. 포함해서 묶어서 같이 1, 일, 2차 함께 예 5,000세대. 그렇습니다. 아, 크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앞에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빡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한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큰 트레이더스라고 이제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몇 번 또 저도 가보니까 트레이더스 안에도 뭐 리테일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네. 뭐 이마트 관련된 용품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 시설처럼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옆에 또 홈플러스도 네, 현재 그렇죠.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실거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거나 했을 때 전혀 불편한 느낌도 없을 거고요. 풍무 센트랩에 사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걸어서 장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걸어서 할 만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트레이더스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네네. 그래서 실거주한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 없다 라고도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야, 그 역세권에 저런 이제 대형마트도 가깝고 혹시 궁금한 게 혹시 학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학교도 꽤 그래도 잘 갖춰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김포 가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학군이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 뭐 개발된 지가 오래 안 돼서. 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나 학원을 간다 그러면 예전에 구도심이었던 사호동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네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막상 또 가보시면 사호동 쪽에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긴 했는데 네. 요즘 풍무역에 나와서 근린생활시설 빌딩이라든가 오피스텔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이런 소위 상가 건물에 보면 학원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음. 음악학원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수학학원이라든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들을 사교육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김포 지역도 최근에 보니까 네. 김포고등학교가 좀 유명하죠. 그렇죠. 김포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전통으로 강하죠. 전통으로 강하다 보니까 올해 뭐 서울대생을 꽤 많이 배출했다고 이제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김포가 나름 학군이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좋은 학원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괜찮은 고등학교들이나 중학교 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들 보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풍무 푸르지오나 풍무 센트럴벨의 장점은 뭐냐? 네. 센트럴벨 같은 경우는 바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초품하군요. 예, 초품한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네.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초품하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죠. 사실상 작은 풍무 1로라는 이 작은 도로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건너가는데 부담도 없고요. 네네. 풍무 푸르지오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네. 신풍 초등학교로 많이 보내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좀 갈리는 게 풍무 푸르지오 북쪽 소위 이제 풍무역과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네. 신풍 초등학교가 배정이 되고 여기서도 남쪽에 있는 단지들은 그 풍무 초등학교랑 양도 중학교가 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고려하셔서 내가 메인 앞단지로 이사를 갈 거냐, 네네. 이 뒷단지로 이사를 올 거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나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부모 그러다 입장에서. 보니까 학군 배정이 어디로 되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동마다 또 달라요. 그렇겠네요. 예. 북쪽에 이게 역도 가깝고 학교도 걸어서 가깝고 저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합쳐서 또 작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앞단지와 뒷단지가 똑같은 타입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사실상 일부 좀 나는 네. 동호수들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 1단지, 2단지 합쳐지면 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하나의 뭐 미니 신도시급이다 보니까 학군도 좀 나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풍무에 계시는 입주민들이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에다 꾸준하게 민원을 제의는 하고 있다라고 해요. 결론은 말씀드리면 아직은 학군 자체나 교육 환경이 사실 서울 주요 지역 대비해서 조금 약한 거는 맞으나 네. 지금 학원가들도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고 뭐 많이들 갖춰지고 있고 사실상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학구열의 학부모들 관심도가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